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일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지난 4월 9일 토요일이죠. 안동시 길주중학교에서 시행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경력 경쟁 임용시험 화학 과목 해설을 하겠습니다. 제가 안동에서 총평도 올렸고, 그 다음에 그 학원 홈페이지에 글로도 남겼고, 개략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어렵지는 않았다. 그렇죠? 어렵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아주 쉬웠느냐 그건 아니고, 그래서 복원을 하면서 보니까 고급진 문제들이 좀 많이 요새 출제되고 있다. 그렇죠? 경기도에서도 보면 아주 좋은 문제들이 출제됐었는데, 이번 그 경상북도에서도 예전과 달리 굉장히 좀 신경 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어요.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개념을 정확히 잘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떤 시험이 있었든 간에.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자, 해설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참고적으로 이번에 이 순서는 제가 A 체크형이었거든요. 이 순서는 정확합니다. 순서가 정확해. 이거 아주 뿌듯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문 하나하나를 좀 외우는데 제가 치중을 못했는데 순서는 정확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질량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이한 문제죠. 우리 질량수가 어떻게 되어 있죠? 질량수라는 것은 양성자 수에다가, 여기서 이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에 해당이 되죠. 여기에 뭐 더하나요? 1번처럼 전자수를 더하나요? 중성자 수를 더하는 거죠. 중성자 수를 더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1번 보시면서 뭘 더했네? 당연히 중성자겠지.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죠. 그렇죠. 화학에서 이렇게 더한 것이냐, 곱한 것이냐, 요거 많이 나오죠. 더한 것과 곱한 것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화학 반응식의 개수 A, B, C, D의 합은 얼마인가? 이것도 기본적인 문제죠.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하나요? 일단은 이 탄화수소니까 이 앞에 있는 개수를 1로 놓는다. 그렇죠? 1을 잡고 탄소가 6개니까 CO2가 나올 텐데 탄소 수를 맞춰야 되니까 이산화탄소는 6개 나와야 되고, 수소가 여기서 말하는 수소 원자는 원자잖아요. 14개. 여기 지금 2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7개의 수소가 나오면 돼. 자, 이제 산소수 잘 비교해야죠. 그러니까 생성물의 산소 원자의 개수와 반응물의 산소 원자의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산소는 반응물에서 요것만 있으니까 2, 6, 10이고 여기가 7이니까 이 숫자가 지저분하죠. 19개의 산소 원자가 있어야 돼. 자, 반응물에 이미 2개가 있으니까, 그렇죠? 요 산소 원자가 19개가 되게 해서 요 개수가 2분의 19가 되면 산소 원자가 19개가 되죠. 자, 이걸로 끝인데, 이 개수라는 것은 간단한 정수비니까 여기 분모에 2가 있으니까 다 2를 곱해주면 되죠. 2, 얘는 19, 2 곱하면 12, 2 곱하면 1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 그러니까 2 더하기 19 더하기 12 더하기 14 이거 다 더하면 47이 나오죠. 그렇죠? 4번이 정답입니다. 평이한 문제였고. 3번 이거 참 괜찮은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거 보건방에 제가 잠시 들어가 봤는데 헨리의 법칙이다 이렇게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기체의 법칙이 헨리의 법칙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우리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어느 한 천재가 만든 방정식이 아니다. 이미 실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증명된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그다음에 이거는 뭐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이미 아보가드로가 먼저 예언을 한, 그러니까 가정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실험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런 법칙들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야죠.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다면 그걸 이론적으로 백업을 해준다 그러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도출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유도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단순한 식의 조합이란 말이죠. 자, 어떻게 만들어졌죠? 보일의 법칙은, 샤를의 법칙은,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부피라는 변수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부피에 대해서 한번 표현들을 해보면 보일의 법칙은 부피와 비례하죠. 뭐에 비례하나요? 압력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압력의 역수에 비례하죠. 이게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은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몰수에 비례한다. 물론 여기 다 조건이 있죠. 일정 온도, 일정 압력. 얘는 일정 온도, 일정 압력. 그런 다 조건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부피에 대해서 한번 몰아서 같이 써보면 P분의 NT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비례상수죠. 그러니까 비례한다라는 뜻이고, 이거를 등호로 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비례상수. 왜?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부피의 단위는 리터인데, 이게 그러니까 몰수, 절대온도, 켈빈, ATM 이게 부피에 해당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비례상수가 기체상수 R인 거죠. 그래서 PMT 하면 이걸 이제 우리가 이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PV는 NRT 이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가지고 당연히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다 설명할 수가 있다. 그렇죠? 정답은 3번이고. 헨리의 법칙은 뭔가요? 이 헨리의 법칙은 기체의 용해와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압력이 증가할수록 용해되는 기체의 양은 어떻게 되나요? 증가한다. 그렇죠? 그게 이제 비례기 관계이기 때문에 헨리의 그 상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학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식으로 자주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헨리의 법칙을 수식적으로는 여하튼 헨리의 법칙은 기체의 용해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압력. 여기서 정확히 말하는 이 압력은 그 기체의 분압이죠. 전체 압력이 아니고 용해되는 기체의 질량에 비례한다라는 게 헨리의 법칙이에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하게 직접적으로 이용되지는 않는다. 3번의 정답은 3번. 그렇죠? 그래서 이 3번 문제를 제가 보면서 단순히 이렇게 P분의 NRT 이것만 떨렁 기억해가지고는 이제 되지 않는 그런 시대다. 왜 이게 이 식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 우리 뒤에 가면 네렌스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주 유사한 문제예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식 자체가 어떻게 결과적으로 나왔는지 정도에 대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일종의 우리 이거 스토리죠, 스토리. 스토리는 알아야 된다. 그렇죠? 자, 됐고요. 3번의 정답은 몇 번인가요? 3번이죠. 자, 4번은 평형상수의 성질을 이용한 거죠.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었죠, 이건. 이건 뭐 말하는 건가요? 지금 반응 3의 평형상수를 나타내는 건데, 자, 이것도 우리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죠? 반응 3의 평형상수는 이 반응을 실험적으로 해서 표현되지 않는 얘 빼면 요 산소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험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관련 반응식을 이용을 해서 얘의 평형상수를 구할 수도 있더라. 그럴 때 우리 헤스의 법칙과 똑같이 주인공이 얘고
구리, CuO 이렇게 되고 산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반응식이 두 개 있고 그러니까 주인공 두 개고 관련 반응식이 두 개고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다. 자, 얘가 몇 번 시계에 있나요? 1번 시계에 있고 위치 같고 그 다음에 얘는 개수가 4고 2니까 그러니까 2분의 1배 해주면 되죠. 그러면 K3라는 것은 K1의 2분의 1승.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표현대로 하면 K1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uO. CuO가 얘는 반응물에 있고 얘는 생성물에 있으니까 평형상수의 역수를 곱해주면 되죠. 곱하기 역수. 그러니까 K2의 역수. 이렇게 곱하면 이게 곧 뭐가 되나요? K3에 대한 그러니까 평형상수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찾으시면 됩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그 다음이 이제 핵화학과 관련된 문제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건 뭐 앞에 내용이 너저분하게 있었는데 그렇죠? 하여튼 천연 동위원소 우라늄이 알파 분계 2번, 베타 분계 2번 뭐 한다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알파 분계에는 누가 튀어나오나요? 헬륨 핵이 튀어나오는 거니까 즉 양성자 두 개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튀어나오는 거니까 질량수는 4개 줄어드는 거고 베타 분계는 전자가 튀어나오는 건데 전자가 어떻게 튀어나오나요? 중성자가 깨져서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타 분계라는 것은 여러분이 전자가 방출되는 건데 그 결과 양성자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얘를 베타 분계를 2번 한대잖아. 그러면 238 질량수 92 우라늄인데 여기 얼마 빼면 돼요? 1차적으로 알파 한 번 하니까 2 빼고 얘는 얼마 빼야 돼요? 4 빼죠. 그게 이제 234가 되고 얘가 90인 거죠. 그게 토륨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베타 분계인데 베타 분계는 양성자 수만 증가하는 거니까 이렇게 양성자 수에다가 2만 더하면 되죠. 그럼 질량수는 그대로 변함이 없고 92 다시 우라늄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아마 1번일 겁니다. 그렇죠? 1번. 나머지 넵튠 뭐 이게 뭐지? 팔라듐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나머지 뭐 답이 1번이라 가지고 나머지는 신경 써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자, 6번은 전지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아주 포괄적인 문제죠. 포괄적인 문제. 전지의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전지 반응의 개수를 정수배하면 전위값에도 이 전위값이 저기 기전력 아니에요. 기전력도 정수배한다. 요게 틀렸죠. 그렇죠.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이거 뭐죠? 어떻게 설명하죠? 전위값 얘라 기전력이고 이 기전력은 무슨 성질이다? 아, 세기 성질이다. 그래서 양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실수만 안 했으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7번. 이 7번은 제가 그 가안에서 올렸던 거랑 좀 수정을 했는데 이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 1번을 제가 좀 바꿨을 거예요. 수소의 원자 모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랬는데 1번은 좀 있다. 2번 가군동량 양자수는 주양자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게 명백히 틀렸죠. 0부터 어디까지입니까?
n-1의 값을 갖는 거죠. 2번 틀렸고 3번 좀 있다. 4번 상대적인 배향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배향. 이게 무슨 얘기죠? 방향이죠. 방향.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다근동량 양자수가 아니고 뭔가요? 자기 양자수고. 그렇죠. 우리가 보통 M, L 이렇게 표현하는 자기 양자수예요. 옳은 것인데 지금 제가 1번을 보면 하여튼 답이 3번이긴 한데 1번을 보면 주양자수 값이 클수록 핵 부근에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증가한다. 이게 제가 증가한다죠. 이게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감소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이런 그래프 있죠. 제가 주양자수 값이 클수록 이런 그래프는 머릿속에 좀 넣어 놓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S, 2S, 3S 그렇죠? 우리 이거 기본서에 있는 그림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확률 밀도 함수면 이러면 1S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가 없어요? 방사, 방향, 마디가 없잖아요. 2S는 어떻게 돼? 색깔을 달라. 2S는 이렇게 돼요. 이게 2S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마디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양자 수가 커질수록 핵 부근, 여기가 지금 핵 부근인 거잖아요. 그렇죠?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줄어들 1S일 때 이만큼, 2S일 때는 요만큼이잖아요. 3S는 어떻게 되나요? 3S는 이거보다 더 낮아지죠. 다만 마디가 하나 더 있겠죠? 두 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그래프죠. 그렇죠? 따라서 수소의 주행값이 클수록 핵 부근에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증가한다가 아니고 감소한다. 자, 3번 보시면 주양자수 값이 클수록 작은 음의 값을 갖는다. 즉 오비탈의 에너지는 커진다. 이런 그림 생각하시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n = 1이고 n = 2라고 그러면 이때의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E1은 마이너스 K죠? 얘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4분의 1 K가 되는 거죠. 우리 이거 다 외우고 있는 값이잖아요. 그러면 값이 클수록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얘가 작은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에너지 자체는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죠. 그 표현인 것 같아요. 3번이 주양자수 값이 클수록 작은 음의 값을 갖고 그 오비탈의 에너지는 커진다가 답인 거죠. 옳은 것은 이랬으니까.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 1번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7번의 정답 3번이고요. 이 정도의 그래프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걸 문장으로만 해결하기에는 근거가 없어지죠. 자신감이 없어진다고 시험 볼 때. 자, 7번 했고요. 그 다음이 8번. 요새 아주 빈출되는 유형입니다. 속도에서 그렇죠. 적분 속도식 이용하는 문제. 반감기와 같이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그렇죠. 제가 누차 강조를 했죠. 잘 기억해야 된다. 공식과 함께 그래프도 꼭 명확하게 기억해둬야 된다. 자,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답은 허탈하게 1번이죠. 1차 반응의 반감기는. 자, 1번. 1차 반응의 반감기는 속도상수 K의 ln이. 요게 1차 반응의 반감기죠. 따라서 ln이가 0.693이고 따라서 요거에 의해 의존하는 거죠. 여기 이제 의존이라 그랬잖아.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그런 게 아니고 영향을 받는다. 자,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의외로 답은 쉽게 나왔어요. 2번, 2차 반응의 반감기는 반응물의 초기 농도의 역수에 반비례한다.
자, 이거 문장으로 한번 보면 엄청 헷갈리죠? 2차 반응의 반감기는 어떻게 되나요? 역시 속도 상수가 분모에 있죠? 그 다음에 분모의 이치에 초기 농도가 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요 식을 딱 보고 반응물의 초기 농도의 역수에, 역수니까 이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수에는 뭐예요? 비례하는 거죠. 역수에는 비례하고 이렇게 나오면 초기 농도에는 반비례한다. 이러면 맞는 표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수에 비례하고 그냥 초기 농도에는 반비례하고. 그렇죠? 그래서 요식 하나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 3번은 반응물의 농도의 역수를 시간에 대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응물의 농도의 역수를 이렇게 되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다 2차 반응이라는 거 알 수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 2차 반응의 적분 속도식이 어떻게 돼요? t 시간이 흘렀을 때의 농도의 역수는 이게 KT인가요? 마이너스 KT인가요? 이게 그냥 KT죠. 플러스 KT에 다시 초기 농도의 역수 이런 식이 되죠. 그렇죠? 2차 반응의 적분 속도식이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거 자체가 Y 그 다음에 얘가 절편 B 기울기가 속도 상수.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시간. 얘 그래프 그리면 얘가 양수니까 이런 그래프를 하겠죠. 기울기가 속도 상수 K고 이 절편이 뭔가요? 이게 A의 초기 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0차, 1차, 2차 중에서 농도의 역수를 시간에 대한 그래프는 2차밖에 없어요. 그렇죠? 직선인 경우는 1차 반응이 아니고 몇 차다? 2차 반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이거 정말 헷갈리는 문제예요. 그래프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4번은 반응물의 농도의 로그값. 3번은 반응물의 농도의 역수. 4번은 반응물의 농도의 로그값. 농도의 로그값 한 게 뭐밖에 없어요? 1차밖에 없죠. 그렇죠? 1차밖에 없어요. 그린 그래프가 직선인 경우는 2차냐? 2차가 아니고 1차죠. 그러니까 1차 반응에 대해서 적분 속도식은 이 로그 값이 붙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KT인가요? 마이너스 KT인가요? 얘는 마이너스 KT예요. 그 다음에 ln 이렇게 되는 거죠. 적분 속도식이. 이것도 y 절편 b 마이너스 k가 기울기.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ln t. 그러면 음수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죠?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k가 되고 얘가 ln a의 초기 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 값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그래프가 직선인 경우에는 2차 반응이 아니고 1차다. 0차는 어떻게 되나? 0차. 0차 반응은 이렇게 되고 얘 역시 마이너스 KT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이 그냥 A 이렇게 돼요. 그래프 개형은 1차 반응이랑 어때요?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그냥 A의 T 이렇게 되고 기울기 마이너스 K 예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아주 헷갈리죠. 그렇죠? 아주 헷갈려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0차, 1차, 2차에 대한 적분 속도식과 각각의 그래프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렇죠?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하여튼 뭐 답은 쉽게 찾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자, 8번의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9번. 그러니까 상태의 변화에 대한 깁스 자유에너지 변화인데 이것도 좀 제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답은 쉽게 찾은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100점도 가능하지 않냐, 화학에서. 충분히 공부를 하셨죠. 내용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답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자, 보시죠. 일기압에서 얼음이 물이 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에 자유에너지의 변화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나는 뭐 딱 보고 그거 찾았어요. 이거 찾았어요. 이거.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에 깁스 자유에너지의 변화는 0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2번이라고 답을 쉽게 찾았어요. 그 다음에 틀린 것은 마이너스 10도씨에서 위 과정에 대한 델타지는 음수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음이 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그 근거 없이 문장만 보면 엄청 헷갈리니까 우리가 믿는 거 있잖아요. 그래프. 어떤 그래프죠? 델타 G 넛은 마이너스 델타 HT 이거죠. 자, 얼음이 물이 돼.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에너지를 공급해야 물이 되니까 얘는 플러스죠. 그 다음에 무질소도는 어떻게 돼요? 고체가 액체되는 거죠. 증가하죠. 얘도 플러스예요. 그럼 마이너스 델타 S가 음수, 기울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음수가 되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라고. 양수니까 이렇게 되고 기울기는 음수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몇 도씨? 여기가 0도씨지.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0도씨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그럼 그때의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은 양수죠. 양수. 그렇죠? 제가 그 간에는 여기다 양수라고 한 것 같은데 음수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옳지 않죠. 10도씨면 10도, 여기가 0도니까 여기가 10도 아니에요. 10도.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얘는 뭐예요? 음수잖아요. 그렇죠? 10도니까 얼음이 물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될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되니까 얘는 뭐예요? 음수이죠. 그렇지? 내가 요거 두 개를 고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제가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서 그냥 써놨습니다. 자발적 과정의 경우 틀려야 되니까 델타 G는 양수가 아니고 음수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렇죠? 쉽게 답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10번 문제인데, 아까 그 이상기체 법칙과 관련돼서 네른스트식에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저는 이거 아주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답을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딱 봐도 기체 상수, 절대 압력, 절대 온도, 패러데이 상수. 우리 그 공부하면서 절대 압력에 대한 얘기 한 적 없죠? 이거 뭐 없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답은 2번이에요. 2번. 표현되지 않은 것은 절대 압력. 다만 이제 10번 출제의 의도는 우리 어떻게 알고 있죠? 네른스트식은 기전력은 E넛 마이너스 M분의 0.0592 로그 Q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만 달랑 알고 있으면은 여기에 어디가 기체 상수고 어디에 절대 온도가 들어가고 어디에 패러데이 상수가 들어가느냐 이제 당황하라고 낸 문제 같아요. 자, 이거 우리 어떻게 하나요? 유도하죠. 시작이 뭐로부터 하죠? 깁스 에너지로부터 하죠. 델타 G는 델타 G 넛 마이너스 플러스 RT ln Q 여기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델타 G를 우리가
그 기전력이 들어가 있는 애로 바꾸면 마이너스 NF 기전력에 얘도 마이너스 NF 이렇게 되죠. 더하기 RT ln Q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NF를 다 나눠주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고 여기가 어떻게 바뀌나요? 마이너스 NF에 RT에 ln Q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얘가 뭐죠? 이게 자연노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수 밑을 10으로 하는 상역록으로 바꾸면 요게 마이너스 2.303 NFRT에 얘가 그냥 로그 값으로만 바뀌어요. 이렇게 상역록으로만. 그 다음에 R 기체 상수, 그 다음에 온도 25도씨, 그러니까 298 켈빈, 그 다음에 96500 이거를 요거를 다 그러니까 요거까지 다 합쳐서 한 개에 0.0592가 되는 거예요. 그 식을 한번 이쁘게 써보면 얘는 마이너스 n분의 0.0592 로그 Q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식을 주구장창 외워서 써먹는 건데 지금 여기서 묻는 것은 이게 어떻게 나온 거야? 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기체 상수, 절대 온도, 패러데이 상수 이렇게. 그래서 10번 문제는 답 찾기는 아주 쉬운 문제인데 좋은 문제였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면서 공식만 딸랑딸랑 외워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10번은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이 2번 보기가 참 애매했어요. 그렇죠? 늘만한 게 없었을 것 같아. 출제자 입장에서도 보면. 자, 하여튼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10번. 자, 11번. 야, 이게 나를 괴롭힌 이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 아까 그 4번인가요? 평형상수 구하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거기서는 평형상수를 구했었고 여기서는 엔탈피 변화량을 구했었고 제가 이 반응식 자체가 이게 좀 저한테 낯설었어요. 낯설고 답은 정확히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구했을 때 답은 이거를 이제 반응 자체가 좀 낯설어서 그래서 뭐 이 책 저 책 뒤져보고 뭐 그러다가 일반학 책 뒤에 그 연습 문제 있죠. 그렇죠. 연습 문제에 이게 딱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계산을 해 보니까 답은 좀 다를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좀 기억을 정확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 나왔다. 그래서 이거 같아. 뭐 저도 딱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자, 여하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일단은 이게 이제 메인 반응식인데 아까랑 똑같이 주인공이 몇 개예요? 3개예요. 그 다음에 식 몇 개예요? 3개. 아주 그냥 평이한 문제예요. 그렇죠? 주인공을 찾읍시다. 주인공이 CLF네요. CLF 몇 번씩에 있나요? 1번씩에 있죠? 자, 1번씩에 있는데 이거 1, 2, 3라고 한다면 1번씩에 반응물 위치 같죠? 개수가 쟤는 2고 얘는 1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F도 어디 있나요? F도 3번씩에 있죠. 자, 3번씩이고 그 다음에 위치 같죠? 더하기 해주고 제 개수 2죠. 얘는 1이고 역시 2분의 1 해주고 마지막 CLF3가 2번씩에 있죠. 자, 쟤는 반응물이고 얘는 생성물이니까 빼줘야죠. 제 개수 2고 얘 1이니까 2분의 1 해주죠. 이게 다예요. 이게 제 기억에도 다 하고 뭐 하나만 역수였어.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 다 대입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델타 H1이고 델타 H3이고 얘가 델타 H2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3번 108.7이 나오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헬스의 법칙이 굉장히 빈출돼요. 빈출되는데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 계산이야 뭐 항상 좀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데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였다. 그렇죠. 11번이. 자, 됐고요. 12번. 야, 이것도 좋은 문제예요. 이것도. 그렇죠? 분자 구조가 좀 너무 평이하게 나오기는 했는데 자, 1번 BeCl2는 직선형이죠. CH4 정사면체죠. 3번 결합 전자쌍이 6개인 경우. 결합 전자 여기서 말하는 결합 전자쌍은 공유 결합 전자쌍이 6개면은 당연히 입체수 6이니까 정팔면체죠. 그렇죠? 틀린 건 4번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고립 전자쌍이 뭐죠, 이게 비공유 전자쌍이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 결합 전자쌍에 비해 작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죠. 왜?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큰 공간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큰 공간을 차지함으로 결합 전자쌍 사이의 결합각은 어떻게 되나요? 작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CO2 중심 원자 하나에 주위 원자 2개, SO2 역시 중심 원자 하나에 주위 원자 2개. 근데 얘는 이렇게 되죠. 직선형의 180도. SO2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공면 구조죠.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CO2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성이 없는 경우고 얘는 지금 한 쌍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럴 때 얘네와 얘네가 반발을 하는데 얘네와 얘네, 그러니까 공유 결합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보다 요 놈의 반발력이 더 크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나 이게 우리가 얘가 이렇게 민단 말이지 이렇게 반발력이 세니까. 그러면 밀기 전에는 요런 각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더 민단 말이지 이렇게 움츠러드는 거죠. 그래서 결합 전자쌍 사이의 결합각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그리면 그러니까 이 평면 삼각형 모양이니까 이렇게 여기에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원자라면 120도인데 얘가 이렇게 민단 말이지 이렇게. 그렇죠? 이 각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은 반발력이 커서 큰 공간을 차지한다. 그 결과 결합 전자쌍 사이의 결합각은 어떻게 된다? 작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VS-EPR을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을 어떻게 해요? 작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 결과 반발력은 어떻게 돼요? 결합각은 작아지게 된다. 그게 이제 VS-EPR의 정의 아닙니까? 그렇죠? 12번의 정답은 4번. 좋은 문제였어. 13번 한계 반응물 문제인데 그렇죠?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한계 반응물은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이제 킬로그램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실수 정말 많이 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질소의 원자량이 그게 7이에요, 14예요. 이거 당황하게 되면 질소 N2의 분자량을 14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처음 시험 보는 중에. 얘는 지금 분자량이 28이니까 얘는 1몰이에요, 1몰. 그렇죠? 이거 2몰로 했다가는 큰 코 납니다. 그 다음에 수소는 분자량이 2니까 얘는 2.5몰이죠. 그러면 N2, 3H2,
2NH3. 이 정도의 반응식을 여러분이 쓰실 줄 아셔야죠. 얘가 1몰이 있는 거고 얘가 2.5몰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한 개의 반응물. 1대 3. 얘가 한 개의 반응물이면 마이너스 1. 얘는 3배. 마이너스 3. 말이 안 되죠. 그 말은 뭐예요? 수소가 한 개의 반응물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수소가 정답이 되는 거죠. 최소한 암모니아를 찍으면 안 된다. 아무리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도 반응물이잖아요. 반응물. 암모니아, 생성물을 찍으면 안 된다. 그렇죠? 13번의 정답은 2번. 평이한 문제였어. 그 다음에 14번. 자, 이제 이런 게 참 어려운 문제들이죠. 그렇죠? 복원도 어렵고. 1번. 옳은 것은 원자보다 양이온의 크기가 더 크다.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서 된 애잖아요. 당연히 원자가 더 커야죠. 그렇죠? 양이온의 크기가 더 크다. 이게 틀려. 그 다음에 2번. 원자가 전자를 잃어 양이온이 되는 과정은 전자 에너지를 방출한다. 아이고. 이게 원자가 지 스스로 전자를 잃는다 그러지 않죠?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핵과 전자 사이에 정적이적 인력을 끊어야 돼. 에너지를 공급해야 전자를 잃어요. 따라서 방출이 아니라 공급해야죠. 틀려. 3번. 리튬보다 플로린의 이온 에너지가 더 크다. 리튬, 플로린 같은 주기죠. 꽃갈콘. 리튬 사이즈 크고 플로린 사이즈 작고 그러니까 핵과 전자수의 인력이 클 거고 전자 떼어내려면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야죠. 이온의 에너지가 더 크다. 3번이 정답이에요. 수소 이온의 크기는 헬륨보다 크다. 아유, 이 전자를 잃었는데 당연히 얘가 작죠. 그래서 틀려. 1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렇죠? 이런 원소가 두 개 나오면 항상 여러분이 같은 족이냐, 같은 죽이냐, 그것부터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다음 15번. 이것도 기존에 엔트로피 증가하는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 아주 평이한 거였었는데 이번에는 좀 고급지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일단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니까 우리 상용수, 기혼도 6가지 알고 있죠. 거기에 해당되냐 안 되느냐 판단하는 거예요. 기억, 수증기가 물로 액화되는 것은 감소죠. 틀렸고. 니은, 1몰의 이상 기체를 등원 과정이 뭔가요? 온도를 일정하게 했을 때 부피를 증가시킨다. 그럼 이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부피를 증가시키면 당연히 무질서도는 어떻게 되나요?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는 꼴 당연히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죠. 디귿, 물에 설탕을 녹인다. 고체의 용해죠. 고체의 용해, 이것도 당연히 용해되는 거니까 증가하는 거예요. 리을, 1몰의 이상 기체를 등부피 과정에서 부피를 일정하게, 쉽게 얘기하면 강철 용기죠. 거기서 온도를 증가시킨다. 상용수, 기혼, 도가 온도 아니에요. 그죠? 온도를 증가시키면 당연히 우리 그 기체가 분자 운동을 할 때 온도가 증가된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된 거예요. 그만큼 운동을 활발히 한다? 당연히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등원 과정, 등부피 이런 말이 나와서 여러분이 쫄 수도 있었는데 그냥 한글로 나오죠. 옆에 영어도 있었어요. 그렇죠? 아이센트로피 어쩌고 있었는데 그건 필요 없었고. 그래서 부피 증가하면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질서도 증가하는 거고 온도도 매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고급진 문제, 기존 기출 문제에 비해서는 고급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개인가요? 3개죠, 3개. 니은, 디귿, 류.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6번. 다음 반응에서 루이스 산염기를 옳게 나타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지금 뭐 차기온이 만들어지는 그런 반응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루이스 산염기고, 당연히 루이스 산염기니까 루이스 염기는 비공유 전자성이 있어요. 얘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시은화수소산이. 그 다음에 Ag 플러스고 Br 마이너스인 애잖아요. 당연히 비공유 전자성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양이온한테 가야 되겠죠. 따라서 얘가 루이스 염기가 되는 거. 얘가 루이스 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답은 몇 번인가요? 3번이에요. 이게 뭐 3번인지 4번인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요게 답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임의로 집어넣은 건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고요. 그 다음 17번. 이거 뭐 평야 문제죠. 리간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리간드가 될 수 있는 애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서 그것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루이스, 좀 전에 했던 문제, 루이스 염기가 돼야 되죠. 1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대신에 화학식이 나올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CH4는 리간드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는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성 없죠. 안 된단 말이지. 똑같게 루이스 염기냐? 얘 역시 안 되죠.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 17번의 정답은 3번이고. 그 다음 18번. 엔탈피 변화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순환 과정에 대한 엔탈피 변화량의 합은 0이다. 당연히 0이죠. 그렇죠. 우리 이거 헤스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순환 과정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반응이 있으면 얘가 1로 갔다가 얘가 1로 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로 1, 이런 경로 2. 그러니까 이런 경로라는 게 얘가 여기 갔다가 다시 1로 오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얘가 1로 가게 되면 제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여기 있는 애가 1로 갔다가 다시 1로 왔다가 다시 1로 가게 되면 제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이게 순환 과정이죠. 이게 델타 H, 엔탈피 변화량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또는 우리 어떻게 해서도 해요. 이 길이의 합과 이 길이는 어때요? 같다. 그렇게도 하는 거고. 그렇죠. 식전개가 똑같단 말이죠. 1번은 맞는 얘기고. 2번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임의적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엔탈피 변화량은 온도에 영향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트집을 잡으려면 엄밀히 말해서는 온도에 영향을 받는데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일반 화학 쪽에서는 엔탈피 변화량과 그 다음에 여기 뭐요? 무질소도의 변화량도 온도에는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죠. 자, 3번이 뭐 명확하게 틀렸어요. 그렇죠. 발열 반응인 경우에 얘는 음수죠. 흡열인 경우에는 양수고. 그렇죠. 이게 뭐 명백히 틀려서 18번의 정답은 3번이고. 4번 균형화학 반응식의 개수의 정수배를 하면 엔탈피 변화량에도 정수배를 한다. 그렇죠. 이게 아까 기전력과의 차이점이죠. 기전력은 세기 성질이고 얘는 무슨 성질인가요? 크기 성질이죠. 화학 반응식의 정수배하면 엔탈피 변화량에도 정수배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19번. 뭐 이거 나름 계산 문제인데, 그렇죠? 원소 분석에 의한 실험식 결정 문제. X2Y에서 질량비가 X는 60이고 40 라고 할 때 XY3에서 X와 Y의 질량 조성비는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할 게 XY3 이놈의 원자의 몰수비가 주어져 있던 1대3
그 다음에 질량 조성비를 물었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예요? X와 Y의 원자량을 알면 된다. 그 원자량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을 이용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 대 Y가 2대 1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원자량 mx라 그러고 원자량 y라 그러면 질량이 60% 40% 그러니까 3대 2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죠. 얘가 1이니까 얘는 2 되면 되겠고 요게 2가 돼야 되려면 얘는 1.5면 되는 거죠. 그러면 2배씩 하면 3대 4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이번에는 x 대 y가 1대 3이래. 자, 이제 원자량 우리가 구했으니까 원자량이 3대 4죠. 질량은 x, y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 1 되면 얘가 3이 되면 되고 얘는 12가 되면 얘가 3이 되는 거니까 4배 차이 나야 되겠죠. 41대, 그러니까 1대 4. 1대 4 되는 거 찾으니까 1번이었어요. 그렇죠? 1번.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25대 75도 그렇죠? 1대 4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학생이 지적을 해주는 데가 안 거고. 이거 4배인가? 5, 4, 20이 아니잖아요. 이거 3배잖아요. 3배. 그렇죠? 하여튼 아니네. 하여튼. 이런 게 있었대. 25, 75. 화학은 그 보기 자체가 이게 특히 계산 문제면 이게 답이다 딱 꽂히면 나머지 거는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신경 쓸 이유도 없고. 근데 이제 이렇게 서술형 문제인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해서 봐야 되고. 자,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19번의 정답 1번이죠. 1대 4 되는 거 1번밖에 없으니까 20번. 이거는 글이 많아서 처음에는 저도 바짝 쫄았는데, 그렇죠? 이거 뭐 들여다 보니까 아이고 뭐 하여튼 다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반응식을 제대로 작성한 게 뭐냐 이런 얘기인데 나머지는 다 맞아요, 그렇죠? 나머지 것들은 뭐 에탄올의 연소 반응이고 이거 아연이 염산과 반응하는 거고 3번이 뭔가요? 이게 3번이 중화 반응이죠, 그렇죠? 중화 반응이에요. 수산화 스트론튬이 그래서 OH- 있고 HBr 산이니까 염 생기고 그렇죠? 개수 맞고 4번은 질산 납이 인산 소등과 반응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NO4가 아니고 NO3죠. 질산 이온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의 의도는 야, PO4, NO4 헷갈리지? 뭐 그런 의도로 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쫄지 말고 차근차근 문제를 보셨다면 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나머지는 다 옳고 4번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다원자 이온이 잘못된 거. NO4가 아니고 NO3였습니다. 자, 해설을 마치는데 그렇죠? 복원하면서 든 느낌, 그러니까 시험 볼 때의 느낌과 복원하면서 문제를 보는 느낌은 다르죠. 근데 훨씬 좀 많이 세련되었다, 고급져졌다. 경기도 시험도 그랬는데 점점 공무원 시험이 고급화되고 있다. 이제 단순하게 출제되었다면 세련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럴수록 개념을 잘 기억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론 수업을 잘 듣고 이론서 자체를 회독을 많이 해서 개념을 잘 이해해 두시는 것이 좋다. 특히 공식만 딸랑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스토리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드라마가 재밌는 게 남녀가 둘이 만나면 둘이 뭐 잘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게 끝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보는 게 아니잖아.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 때문에 보는 거고. 스포츠도 매 마찬가지죠. 두산하고 삼성하고 만나면 둘 중에 하나는 이기고 둘 중에 하나는 지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그렇게 스포츠에 보냐고. 어떻게 과정이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식이 된 것도 어떤 문제점에서 시작이 돼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식이 유도됐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있다. 화학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하니까 흘려보내지 말고 잘 주의해서 들어보시면 개념 정리에 대해서 보탬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하여튼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문제 해설에 뭐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